2차 부등식의 해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새로운 2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얘를 딱 봤을 때 어려운 건 부호가 하나도 안 나왔죠? 부호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도대체 A가 양수인지 B가 음수인지, 이게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 부등호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얘가 사이 범위가 될 수도 있고 바깥쪽 범위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케이스 구분을 다 하셔야 된다는 게 포인트고, 그나마 힌트를 준 거는 요 해에서 힌트가 나왔어요. 연립부등식이라는 건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를 구하는 거지. 근데 이쪽에서는 등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등식을 풀었을 때 절대 없지. 그게 바깥쪽 범위가 됐든 사이 범위가 됐든 이쪽에선 등호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쪽은 등호가 무조건 나오지. 그렇지 않아? 그럼 여기서 조금 센스 있는 출발은 둘 모두에 있는 문자를 먼저 기준으로 하시는 게 일반적으로 좋아. 두 부등식에 모두에 있는 문자가 뭐니? C 아닙니까? C? C입니다. 자, 그럼 잘 생각을 해봐. 등호는 여기서밖에 안 나와. 여기서밖에. 등호가 없는 이 부등호는 여기서밖에 안 나와. 그러면 우리가 부등식을 풀 만큼 풀었잖아. 그럼 이쪽에서 뭐가 나와야 되니 반드시? x-2가 인수로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2 이상이든 2 이하든 뭔가 등호가 포함된 식이 나올 거 아닌가. 얘는 무조건 x-2가 인수로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뭐가 있어야 될까? 등호가 없고 6 미만이래. 그럼 얘는 반드시 x-6을 인수로 가져야 될 거야. 자, 여기까지 돼. 자, 그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오면 제일 짜증나는 게 아마, 그리고 앞으로도 짜증나게 할 게 케이스 구분이에요. 케이스를. 그럼 얘가 x-2를 인수로 가진다라는 것까지는 제가 부등식의 해를 보고 가늠이 가능한데, 얘가 x-2인지 얘가 x-2인지 모르겠죠. 그러면 동시에 있는 문자를 기준으로 하는 게 보통 편하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럼 C가 얼마인 경우를 먼저 할까? 위에 부등식 기준으로 합시다. 얘가 x-6을 인수로 가져야 되잖아. 그럼 얘가 x-6이거나 얘가 x-6 아니야? 그럼 C가 6인 경우를 제가 먼저 해볼게요. 첫 번째. 자, C가 6인 경우. C가 6이면 위에 부등식은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아래의 부등식은 이렇게 되겠죠? 근데 C가 6이면 A는 필연적으로 뭐가 돼야만 하지? 아래에서는 x-2가 인수로 있어야 되니까 2가 돼야만 하죠. 위에는 x-6이 인수로 있어야 되고 아래는 x-2가 인수로 있어야 되니까 C가 6인 순간 A는 무조건 2여야만 합니다. 여기가 2란 얘기죠. 맞아? 자, 그럼 이제 부등식의 해를 제가 한번 구해보려고 할게요. 아니, 선생님 A, B는 부호를 모르는데요? 부호를 모르는데 지금 6보다 작게 나와야 되죠? 이 해가. 6보다 작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2 이상 10이 이하니까 얘를 먼저 제가 그려볼게요. 얘는 2 이하랑 10이 이상이 되면 안 되지. 그럼 해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B는 무슨 수여야만 해요? 범위가? B는 양수여야만 합니다. 그죠? B가 양수여서 아래 부등식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맞죠? 그렇지 않니? 그 다음에 얘는 해가 저렇게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될 거예요. 일단 이쪽은 6으로 고정이야. 그래야 해가 2 이상 6 미만이 나오겠지. 그럼 마이너스 2b가 2보다 왼편에 있어야 되죠. 맞습니까? 자, 근데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니 지금? 나올 수가 없지 않아? 뭐가 잘못됐지? C가 6이면 A는 2여야만 한다며. 그럼 얘는 무조건 양수란 얘기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사이 범위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조건 지금 b는 양수여야만 하니까 마이너스 2b는 이쪽에 찍힐 거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 해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모순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지? 수학 시간에는. 이 케이스는 글러 먹었어. 그럼 C가 6인 경우는 안 됩니다. 그죠? 이제 두 번째로 넘겨야 돼. 그러면 얘가 x-6을 인수로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얘가 x-6인 경우를 해봐야겠네. 즉 b가 얼마인 경우? 마이너스 3인 경우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b가 마이너스 3인 경우 그럼 위의 부등식은 이렇게 될 거고 아래의 부등식은 이렇게 될 거예요. 맞죠? x-6 그냥 둘 중에 하나야. 얘가 x-6이든지 얘가 x-6이든지 인수로 가지고는 있어야 되니까. 자, 그럼 아래 부등식은 조금 정리하면 그냥 양변 마이너스 3으로 떨렁 나눠주면 부등호 방향만 반대로 바뀌고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 이제 아래 게 뭘 인수로 가져야 되지? x-2를 인수로 가져야 돼요. 그럼 여기서 케이스가 또 나눠지겠지. a가 2거나 c가 1이거나 맞죠? 자, a가 2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첫 번째 부등식은 이걸로 정해져 있고 지금 두 번째 부등식은 이거예요. 이건데 a가 2면 두 번째 부등식이 이렇게 될 거 아닌가? 맞죠? 자, 그럼 이놈을 제가 부등식 해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 해가 2 이상 6 미만이 나와야 돼. 그리고 지금 a가 2인 경우면 얘가 양수죠. 얘가 양수면 얘는 사이 범위야, 바깥쪽 범위야? 바깥쪽 범위야. 바깥쪽 범위면 해가 2 이상 6 미만이 나오려면 무조건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그지 않습니까? 잠깐, 여기까지 돼? a가 2인 경우니까 2차 함계수 양수고 최종적인 해가 2 이상 6 미만이 나오려면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그죠? 그 다음에 이놈은 그러면 또 바깥쪽 범위 아니니? 바깥쪽 범위인데 문제가 하나 있네. 지금 이렇게 그려지면 C가 6보다 크지 않아요? 양수란 얘기죠. 그럼 2C랑 2 중에 뭐가 더 크니? 2C가 더 크지? 2C가 더 크니까 얘는 바깥쪽 범위인 건 맞는데 이렇게밖에 안 그려져. 절대 연립부등식의 저렇게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A가 2가 아니라 얘가 x-2가 아니라 얘가 x-2일 때, 즉 C가 얼마일 때? 1일 때. 자, C가 1일 때는 첫 번째 부등식부터 제가 다시 써볼게. 이렇게 돼야 되고 두 번째 부등식은 여기서 C가 1일 때니까 자, 이렇게 맞습니까? 자, 지금 되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연립부등식에 해가 6 미만이 나와야 되고 얘가 그러면 1 미만 6 초과하면 되니? 안 되죠. 사이 범위여야 되죠. 이게. 즉 A가 양수여야 됩니까? 음수여야 됩니까? 자, 집중력 잃지 마시고 A가 음수여야만 합니다. A가 음수이면 얘는 1 초과 6 미만 가능해. 가능한 경우를 지금 우리가 작성하는 거야. 그죠? 그럼 A가 음수면 아래 것도 되나 보면 됩니다. 얘가 음수니까 A는 1보다 왼편에 이렇게 있어야 되고 2는 이쪽 어딘가 있겠죠. 그리고 바깥쪽 범위지 정확히 문제에서 원하는 자, 이 해 나오지 않아요? 나오죠. 그럼 최종적으로 지금 B가 마이너스 3인 경우로 했어. B는 마이너스 3이어야 되고 C는 1이어야 되고 A는 음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다시 앞으로 돌아올게. 앞으로 돌아와서 b는 마이너스 3이어야 하고 a는 뭔지 모르겠지만 음수여야 하고 c는 1이래요. 최종적으로 이 부등식을 풀어달래. 이 부등식을 풀면 자 여기다는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x 마이너스 9고요. 여기는 1 집어넣으면 x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a, b는 양수니 음수니 2차 함계수가? 양수지. b는 음수고 a도 음수니까 둘이 같다 곱하면 얘는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양수죠. 뭐 이런 표기법은 없지만 자 됐어? 그러면 3 이상 사이범위니까 2차 함계수 양수니까 이렇게 되겠지. 자, 이 사이의 정수는 9에서 3 빼고 플러스 1 하시면 되죠. 7개 나오겠네요. 4번.